그래,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직업을 가져보자. 그래, 내가 봤던 그 배우들처럼 나도 배우가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제가 지금의 이 배우라는 직업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소중한 꿈을 한번 꾸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21년째 살고 있는 영화배우 임승래입니다. 네, 제가 그 송파구에서만 20년 하고도 또 1년을 넘게 이렇게 산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송파만이 가진 다양한 매력 때문인데요. 배우로서 저도 또 이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힘들 때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파구에는 둘레길을 비롯해서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을 거닐면서 마음의 힐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영감들을 얻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그 힘을 또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송파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이들도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일궈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껏 살아온 만큼, 제가 살고 있는 삶과, 그 다음에 사랑과 우리 꿈을 통해서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꿈의 소중함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다행히 좀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뭐 누구나 다 바라셨듯이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되기를 소망을 하셨어요. 네, 제가 드라마 속에서 판사 역할로 부모님들의 그런 꿈들을 보답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네. 뭐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상 앞에서 정말 책만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공부만 한 저에게 정말 또 한 번의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저희 아버님의 보증 문제였습니다. 뭐나 마음이 고우시고 착하시고 남을 잘 믿고 선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인 줄 아셨던 거죠. 아버지와 저희 가족 모두는 정말 고스란히 누군가의 채무를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짊어지게 돼 버렸습니다. 네. 지금도 뭐 잊혀지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인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야, 승대야, 너 교문 앞에 누가 찾아왔으니까 한번 나가봐. 그런데 교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는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슬프지만 빚쟁이 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왜 너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교문 앞에서 여러 명한테 그 당시에 비가 오는 날 정말 심하게 얻어맞고, 정말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 왜 내 주변에서 생길까? 정말 그날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펐던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서 교실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래도 좀 친했던 제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 범죄자라며? 그래서 지금 쫓겨다닌다면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그 친구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 저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공부를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정말 내 주변에선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에 대한 꿈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둘씩 정말 망가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처음에 꾸었던 꿈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정말 무의미한 거구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럼 놀자. 그러던 저에게 어느 순간 강렬한 꿈의 신호탄이 팡 터졌습니다. 바로 중학교 마지막 3학년 시작되는 늦은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학교에서 그 야외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봄날에. 그래서 뮤지컬 단체 관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날은 내가 땡땡이를 치고 밖에서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연 시간 30분 전에 딱 출석을 다 마치고요. 저와 몇몇 친구들은 공연장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래, 우리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출석 체크했으니까 화장실 갔다 나가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그래 이렇게 하자. 작전을 다 짜고 그래 가자.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레디 액션 하고 화장실에서 딱 숨어서 딱 나오는 순간 하필이면 밖에서 용변을 보시던 담임 선생님께 딱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딱 걸려서 저희의 빠삐용 프로젝트는 초라하게 NG씬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죠. 우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벌로 맨 앞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맨 앞에서 공연을 보는데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요. 한 번도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한테는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저한테 벼랑 끝에서 무언가 따스한 손길처럼 저를 덥석 잡아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지금의 이 배우라는 직업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작정 청소년 극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 근교에는 없었고요. 경기도 광주에 그때 이제 자그마한 청소년 극단이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뭐 다 고등학교 형들이었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시절이라 이제 막내잖아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닥부터 이렇게 막 밀고 청소하고 막 그러다가 대사 한마디를 딱 얻었는데 여름방학에 공연을 딱 했어요. 그런데 무대에 서자마자 제가 등장했는데 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였는데. 그래서 그냥 얼굴을 붉히고 그냥 무대에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피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무대에 섰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지? 해볼 만하겠다.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래서 청소년 극단에서 다시 한번 겨울 워크숍을 했을 때는 두 마디 대사를 실수 없이 끝내면서 정말 꿈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제가 인문계에 입학을 해서 그때처럼 이렇게 좀 의사나 법관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도 공부를 했던 놈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예고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인문계를 고집하셔서 저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난 연극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다행히 집 주변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미아 삼거리에 서울 북공업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서태지가 제 후배인데 그 친구랑 저랑 유일하게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거기에 연극반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몰래 그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전작과 1학년 1반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 몰래 도장을 다 파놨었어요.
학교를 몰래 갔기 때문에. 갑자기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그 성적표가 전산 처리되면서 집으로 발송이 된 거예요. 저는 내정거장이 되는 그 정거장을 정말 쉼없이 뛰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네, 아버지께서는 그날 야근을 하시고 아침 일찍이 집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셨죠. 네, 그러나 받아보셨는데 거기에 서울 북구고등학교라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학교 다시 시험 보자. 그때 저는 아버지께 완고히 거부를 했고 어찌됐건 너 진짜 이럴 거면 나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지만 저는 행복했던 그런 고등학교 연극반 활동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그 공고기 때문에 취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이제 그 전자과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한 달 정도 취업을 했었고요. 가자마자 그 인사과 과장님한테 저는 한 달 후에 다시 극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저는 극단에 취업을 해서 연기 생활을 88년도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아버지께서는 겨울방학쯤 12월 말쯤 돼서 제 공연을 보러 오셨고 그때부터 제 꿈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법대는 아니지만 제가 원했던 서울예전, 지금은 서울예대죠. 연극과에 당당히 진학하게 됐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뮤지컬 무대에 오르면서 배우 임승대란 이름을 알리던 저는요. 정말 기적 같은 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997년 현대 뮤지컬 컴퍼니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작품인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 미국 맨하튼 슬럼가로 옮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요. 인종 간의 갈등과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그린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오디션을 봤었는데 경쟁률이 무려 1000대 1이었어요. 아,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일단 극단으로 오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데 원래 받았던 출연료보다 뒤에 공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주인공입니다. 예? 제가 주인공 된 거예요? 와, 너무 기뻤어요. 1000대 1을 뚫고 당당히 합격해서 주인공으로 정말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다음 작품도 계속 주인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행운의 여신도 제 편이 계속 되어 주었습니다. 해상황 장보고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임동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동생 역할로 주연 캐스팅이 되면서 해외에 이제 한 30개국 공연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본부의 그 TV 미니 시리즈 주연으로도 발탁이 됐습니다. 와, 정말 이제는 제 앞길에는 성공이란 단어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말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정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수유리에서 살았었는데 해화역까지 교통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이렇게 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공연을 정말 열흘 정도 앞둔 그날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뒤에 오셨던 분들이 그 뺑소니범을 잡아주시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 몸의 상태였어요. 부딪히면서 오른쪽 골반이 으스러졌고요. 그다음 이제 거의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갈비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붕 뜨고 툭 떨어지면서 왼쪽 골반마저 이제 왼쪽 골반마저 거의 뼈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요. 3번, 4번 갈비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는 바람에 폐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입에선 계속 피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응급실에 가서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동시에 이제 응급 수술이 시작이 됐어요.
어찌됐건 다행히 응급적으로 수술이 끝났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전치 20주라는 정말 와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들었던 진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었던 느낌이었고요. 늘 뛰어다녔던 저에게 침대 위에서 6개월 동안 누워 있는다는 자체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연을 펑크냈다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날아갔습니다. 저의 주인공에 대한 시너지, 그 다음 예약돼 있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괘씸죄로만 남았죠. 배우가 몸 관리 못했다. 정말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요. 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관성의 동물입니다. 한번 좌절하면 그 아픔이 크지만 뭐 또 한 번 좌절의 경험을 맛보니까 그래 너 승대야 옛날에 더 힘들 때도 일어났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 아직 젊잖아.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혼자 걷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잘 돼야 휠체어로 퇴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 몰래 계속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요 그냥 바로 기절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지. 한 번 또 연습하고 또 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퇴원할 때는 목발을 짚고 저 선생님 저 목발 짚을 수 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너 엑스레이 찍어봐. 와 너 진짜 독한 아이구나. 뼈가 잘 붙었어. 그래서 저는 목발을 짚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원래 있었던 극단의 코러스죠. 지금은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저에게 빛나던 저의 자리는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두운 구석만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불편한 몸이지만 그 당시 앙상블이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동안 춤만 춰야 됐어요. 좀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걸 내가 티내면 안 되니까 모두에게 불편하면 안 되니까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다시 연습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 배우들이 정말 움직임이 좀 둔한 제가 좀 불편하고 답답해 보였는지 저는 항상 뒤쪽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고, 그때 주연을 맡으시던 임동준 선생님이랑 같이 첫 리딩을 했던 날이에요. 근데 저 역시 이제 뭐 대사가 없으니까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연습이 끝났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연출 선생님을 버럭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승대가 왜 저기 있어? 승대 내 동생 역할이잖아. 사고 당한 게 뭐 승대 잘못이야? 아니잖아. 나 원래 했던 대로 승대 내 동생으로 해줘. 나 승대 내 동생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화를 내시면서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네. 그 후로 저는 다시 무대로 다시 제 주인공 자리로 찾을 수 있었고요. 영국 무대에서의 성공은 재기 이후에 다시 그 용기를 얻어서 방송 그리고 영화, 정말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광고 막 정말 그다음부터 닉네임은 뭐 다양한 악역으로 불리긴 했지만요. 배우 임승대라는 이름을 굳건히 알리면서 배우라는 제 꿈을 구체적으로 키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배우로 자리 잡은 이후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바로 이제 후학 양성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이제 간판으로 내고 이제 지금 이제 거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임승대 액터스쿨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네. 학원에 처음 온 분들은 배우학원이 아니라 이제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너무 학생들이 편안한 거 아니야? 유치원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곳은 배우들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라는 직업을 편하고
정말 행복하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아이들에게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초심들,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순수함. 사실 배우한테는 순수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배우로서 이제 새로운 꿈을 아이들과 지금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 가장 큰 꿈은요, 60세쯤 되면은 미국 브로드웨이에 가서요, 네, 브로드웨이의 가장 큰 무대에서 우리나라 말로 자막기 없이 1인극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연기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뭐 K-팝, K-드라마가 대세인 만큼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K-플레이, K-모노드라마 그런 성공도 이뤄내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도전이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공 당연히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성공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다른 꿈을 꿀 겁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사실 무의미한 시간들이잖아요. 심장은 살아있어도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심장은 멈춘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와, 정말 좋은 말이죠. 예, 저는요 계속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 겁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작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소중한 꿈을 한번 꾸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함께 달려보자고요. 여기 이름도 송파 Learn. 하지만 Learn, 배우고 Run, 달리자고요. 우리 함께 달립시다. 지금까지 배우 임승대였습니다.